게이밍 모니터 예산 30만원대로 잡으면 주사율 높은 걸 고르자니 화질이 아쉽고 화질 좋은 걸 고르자니 화면이 끊기고 꼭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모니터는 그 두 개를 전부 다 넣었다고 하면서 36만원대에 나왔습니다. 와, 이게 솔직히 잘 안 믿겼어요. 처음에는 이 가격에 그게 되나 싶어서요. 그래서 며칠 동안 직접 써봤거든요. 근데 써보고 나니까 와, 기대 이상이더라고요. TCL의 27인치 QHD 320Hz를 지원하는 27P2A 프로입니다. 근데 이 TCL이라는 회사,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 게이밍 모니터들 상당수가 이 회사에서 화면 부품, 그러니까 패널을 받아다 씁니다. 자, 그러면 이 30만원대에서 스펙, 품질, 가성비까지 끝판왕이 맞는지, 그래서 진짜 이게 살만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TCL부터 간단히 정리할게요. 아마 우리 대부분한테는 가성비 큰 TV를 만드는 회사, 요걸로 알려져 있을 거거든요. 거의 100인치 TV도 200만원대까지도 나오죠. 근데 생각보다 정말 큰 회사예요. 전 세계 TV 시장에서 손꼽히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, 작년 12월에는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판매량 1위까지도 찍었을 정도거든요. 특히 이 미니 LED라는 기술을 TV에 일찍부터 넣어온 회사고요. 여기서 미니 LED라는 게 뭔지 짚고 갈게요. 이 화면 뒤에서 빛을 쏘는 조명을 아주 잘게 쪼개서 부분 밝기를 따로 조절하는 기술이에요. 원래 LCD 모니터라는 거는 전체 판에다가 빛을 싹 다 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나눠져 있는 거죠. 우리 천장에 형광등 하나로 전체를 다 밝히는 거랑 여러 개로 쪼개져서 빛을 세부적으로 컨트롤하는 거, 이런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은 밝아야 하는 부분은 밝게, 어두워야 하는 부분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TV에서 하던 기술을 이 27인치 모니터에 그대로 넣은 겁니다. 그래서 이 가격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. 자, 그러면 TV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가 만든 게이밍 모니터, 진짜 게임이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박스 열고서 처음 봤을 때 와, 상당히 준수하게 잘 만들었다 싶었어요. 전면 하단에 TCL 로고가 있긴 한데 눈에 잘 안 들어오게 작게 로고를 처리해놔서 딱히 거슬리는 데가 없더라고요. 근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스탠드예요. 야,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스탠드를 만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. 일단 굉장히 견고하고요. 무엇보다 이 바닥이 산바리처럼 3개로 뻗어 있는 게 아니라 납작한 평면 스탠드라서 받침 위에다가 키보드도 올릴 수 있고 책상 공간을 거의 안 잡아먹어요. 이게 데스크 셋업 신경 쓰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반할 만한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기둥에 선 정리하는 홈도 있어서 케이블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넘길 수 있고요. 높이 조절, 좌우 회전, 세로로 세우는 피벗까지 다 되는데 아예 높이를 확 낮춰서 듀얼 모니터의 보조화면처럼도 쓸 수 있어요. 굉장히 낮게까지 내려가죠. 저는 이 자유도 자체가 이 스탠드에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대신에 하나 감안하실 게 이게 320Hz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두께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. 이게 뭐 얇은 맛으로 쓰는 모니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. 대신에 후면에 배사호를 지원해서 기본 스탠드를 안 쓰고 모니터함을 쓰시는 분들, 이런 분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. 단자는 HDMI 2개에다가 DP 포트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꿀팁, 이 320Hz라는 숫자 보통 이런 거는 DP에다가 꽂아야만 다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HDMI 꽂아도 QHD에 320Hz 이거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. 뭐 콘솔이나 노트북 이런 데에 물려서 쓰실 분들한테는 이게 은근히 큰 장점이에요. 자, 게이밍 모니터니까 이거부터, 이 320Hz라는 게 일반 모니터가 1초에 화면을 60번 세로 그릴 때 이거는 320번을 그려준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,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이 요 120Hz를 보통 지원하잖아요. 그래서 요 60Hz랑 120Hz 요거의 부드러움의 차이 때문에 플래그십에서 못 내려가잖아요. 근데 이게 좀 숫자로는 감이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저도 사실 뭐 120Hz나 320 그게 그거 아닐까 싶었거든요. 와, 근데 실제로 게임을 해보니까 부드럽기는 하더라고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. 60Hz에서 뭐 120이나 144 요렇게 올라갈 때 느껴지는 그 완전히 확 달라지는 그 감동만큼은 아니거든요. 사실 그 구간이 가장 체감이 커요. 근데 120에서 300 이상으로 뽑아내니까 그때는 또 약간 다른 결의 부드러움이 있더라고요. 특히나 뭐 총 쏘는 게임하면 이런 데서도 빠르게 휙휙 돌릴 때 되게 좋더라고요. 참고로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거의 200Hz 위아래 막 그 정도 이상까지는 이 주사율이 게이밍 실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, 이런 결과가 또 나왔더라고요. 대신에 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문서 작업할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이 부드러움이 딱히 체감이 되진 않겠죠. 뭐 원래도 유튜브는 6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. 순수하게 게이밍용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. 이 320Hz라는 숫자가
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만큼 화면을 그려줄, 그러니까 그만큼 성능을 받쳐줄 그래픽 카드가 받쳐줘야 돼요. 주로 FPS 게임을 즐기는 그런 유저분들한테는 딱 맞는 스펙인 거죠. 잔상도 봤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에서는 뒤에 그 끌리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것도 거의 안 보였어요. 이게 오버드라이브라고 잔상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화면이 좀 지저분해지는 역잔상, 그런 것도 저는 거의 체감이 안 돼서 기본 설정으로만 써도 그냥 게이밍 용도로는 충분하겠다 싶었어요. 화면 찢어지는 거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기능도 있고, G2G, 그레이 투 그레이가 1ms이기 때문에 뭐 클릭했을 때 화면 반응이 굼뜨다 뭐 이런 느낌도 없었어요. 아, 그리고 하나, 잔상을 더 잡아주는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. 이 TCL에서는 TMOC라고 부르는데, 쉽게 말하면은 화면을 아주 빠르게 깜빡여서 잔상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. 이거는 평소에는 꺼두고 약간 게이밍 할 때, 좀 고주사율이 필요할 때, 그럴 때에만 켜는 걸 추천드려요. 평소에 쓸 때에는 화면 깜빡임 없이 눈에 좀 편하게 쓸 수 있고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숫자 180,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 조명이 나눠진다, 그거의 개수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180개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. 이 미니 LED가 들어간 디밍존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. 일반 LCD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이 전체를 밝혀주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좀 명암비가 아쉬움이 생기죠. 그래서 HDR에서도 아쉬움이 생기고요. 근데 이 미니 LED가 들어가면은 180개로 나눠진 디밍존을 개별로 컨트롤해주기 때문에 어두운 장면에서도 밝은 부분만 딱 집어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달 화면이 떠 있다,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주변 밤 하늘은 어둡게, 그리고 밝은 부분은 확실하게 밝게, 이런 식으로요.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18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. 그래서 아주 어두운 화면에서 밝은 자막 같은 게 뜨면은 그 주변이 살짝 좀 뿌얘지는, 그런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를 블루밍이라고 하는데,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180개의 블루밍 존이 있는데 이게 30만 원대, QHD에 320Hz, 이 스펙대 가격대에서는 애초에 좀 만나기가 힘든 스펙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명암을 살리는 대가로 블루밍을 조금 감수하는 거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도 이 가격표를 보면은 저는 충분히 납득되는 수준이었어요.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란 게 밝기예요. 야, 아니 이 가격대에서 좀 말이 안 되는 밝기를 보여줍니다. 특히 밝게 설정해 두면은 실내에서 쓸 때에는 약간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요. 공식적으로는 최대 800니트라고 하는데,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일반적인 좀 사무용 모니터 보통은 한 300에서 350니트 이 정도 할 거거든요. 최대 밝기로 해도 좀 어둡다, 아 이건 좀 사무실에서 쓰기에도 좀 어두운 것 같아, 그러면 한 250 정도, 그 정도 보여줄 건데, 그것들보다 거의 2배가 넘는다는 말이에요. 밝은 방에서 커튼을 안 치고 써도 화면이 하나도 안 묻히는 수준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팁이 하나 나와요. 실내에서 문서 작업을 하거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볼 때, 이때에도 최대 밝기로 항상 켜두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눈이 좀 부시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에는 밝기를 좀 낮춰서 쓰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요, 만약에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처음 쓰신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말이랑 다른데? 너무 어두운데? 싶을 거예요. 저도 처음 켰을 때 이거 800니트? 절대 안 나오는데?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이걸 설정해서 로컬 디밍이라는 그 밝기 자동 조절 기능, 이거를 끄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확 밝아지더라고요. 이게 왜 그런 거냐면, 로컬 디밍이라는 거는 사실 화면을 밝게 해주는 기능이 아니에요. 명암을 살려주는 기능이지.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뭐 영화 같은 화질 컨텐츠 이런 걸 볼 때는 로컬 디밍을 켜서 명암비를 살려서 보고, 평소에 뭐 문서 작업을 한다 아니면 뭐 앱 서핑을 한다 그럴 때는 꺼두는 게 훨씬 더 밝게 쓸 수 있고 눈도 좀 편해요. 이거는 미니 LED를 만드는 제조사들 여기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. 색 영역도 실측을 해봤는데요, sRGB 100% 그리고 P3는 91% 커버가 나왔어요. 사실 sRGB 100%만 제대로 나와도 뭐 일반적으로 시청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. 그리고 색 정확도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,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로컬 디밍을 켜고 측정했을 때에는 델타 E 값이 평균 3점대가 나오더라고요. 이 델타 E 값이라는 게 뭐냐면 색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가, 요거에 대한 수치인데, 보통은 요게 2 언더로 나오면 꽤나 괜찮은 모니터 색 정확도를 보여준다, 요런 걸 의미하고, 2보다 크고 막 3, 4 이렇게 넘어가면은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색깔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낸다, 이런 거거든요. 근데 3 정도도 사실 안 좋은 정도까지는 아닌데, 로컬 디밍을 끄고 측정을 해보니까 델타 E 값이 2 초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. 뭐 청색 계열이라던가 검은 부분 이런 거는 원래도 정확히 표현해내기 힘든 색상인데, 야, 이 가격대에서 진짜 이 정도 정확도면은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로컬 디밍을 끄고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
물론 사용해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밍입니다. 이게 없다고는 말을 못하니까 진짜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안부 표현을 확실하게 원한다 이런 분들은 그냥 OLED로 가셔야 돼요. 사실 이거를 극복한 미니 LED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높아지고요. 근데 이 아쉬움들이 전부 36만 원이라는 가격표 앞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면은 감수할 만한 것들이거든요. 사실 감수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거죠. 그냥 좀 약간 억지 같기도 한데 굳이 아쉬운 점도 한번 언급해봤어요. 자, 정리할게요. 이 모니터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. 부드러운 화면이 필요한 뭐 FPS나 아니면 레이싱 게임을 위주로 하는데 HDR 화질이나 밝은 화면도 같이 누리고 싶다. 근데 예산이 좀 넉넉하지가 못하다.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 이만큼 밝고 부드러운 화면을 주는 선택지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. 반대로 만약에 게임보다 나는 뭐 영화 감상이 메인이다, 완벽한 안무 표현을 원한다, 그러면은 돈을 훨씬 더 많이 써가지고 OLED 같은 거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. 아니면 적어도 7, 80만 원대 이상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. 이게 가격이 36만 9천 원으로 나왔어요. AS도 국내 법인에서 패널 포함해서 2년 무상이라 막 해외 브랜드라고 해서 사후 지원 걱정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은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인트로에서 이게 30만 원대 끝판왕이 맞냐고 물었잖아요. 며칠 동안 써봤던 제 결론은 이 가격대에서는 당분간은 선택지가 다른 게 별로 없을 것 같다, 이런 느낌이었어요. 특히나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, 주사율에 민감하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이 부드러운 화면에다가 이 밝기까지 얹어가지고 36만 원대? 야, 이 정도면은 진짜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글로벌 종합가전 브랜드 TCL이 만든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, 여러분들은 이걸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것도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소식인데 앞으로 이런 TCL 같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던가 여기에서도 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, 그러니까 비밀 공구 같은 그런 할인 같은 걸 받아볼 수 있을 때 그때 제가 조용히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.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카톡 친구 추가해 두시고요. 관심 있는 제품 알림 나왔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.